중국이 올해에만 항공모함 호위 등을 담당하는 최신의 미사일 구축함 9척을 진수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29일 중국 현지 언론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1년 내에 구축함 9척을 진수한 것은 세계 신기록이다. 중국이 해군력을 증강해 미군에 대항하려는 의도가 한층 뚜렷해졌다고 요미우리는 지적했다. 중국 랴오닝선 다롄 조선소에서는 지난 26일 구축함 2척의 진수식이 열렸다. 배수량 1만 톤급으로 아시아 최대인 05형과 중국판 이지스로 일컬어지는 052D형이다. 05형은 대공 미사일 등 총 112의 수직 발사 장치를 탑재하고 있다. 이로써 올해 진수된 중국 구축함은 9척을 기록하게 됐다. 기존 최다 기록은 미국이 1992년에 진수한 6척이었다. 그런데 중국이 이번에 처음으로 넘어선 것. 진수된 구축함들은 시험항해 등을 거쳐 내년에도 출역할 전망이다. 중국은 구축함 이외에 첫 강습 상륙함 075형 1척과 소형 코르벳함 12척도 진수하는 등 군함 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동함 다음엔 핵추진함. 중국 항모 굴기에 미국 심기 불편. 미국과 중국이 최근 열흘 사이에 각각 신형 항공모함 명명식과 취역식을 하면서 미중 간 항모 대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 적국산 항모인 산동함은 옛 청나라 북양함대 창립일인 지난 1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하이난 사냐의 군항에서 취역식을 하고 중국 해군에 인도됐다. 앞서 진주만 공습일인 7일 미 해군은 최신형 차세대 포드급 항모 존 F 케네디 함의 명명식을 치렀다. 중국의 항모 굴기는 미국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수준이지만 중국의 추격과 잠재력도 만만찮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동함대 케네디함 2012년 취역한 중국 보유 첫 항모 랴오닝함은 미완성 옛 소련 항모를 사들여 개조한 것이다. 산동함은 이 경험을 살려 중국 기술로 완성한 첫 메이드 인 차이나 항모다. 산동함은 랴오닝함에 비해 전투 능력과 구조, 적재량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랴오닝함이나 산동함은 모두 재래식 디젤 엔진을 추진 기관으로 쓰고 있다. 연료 탑재가 공간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무기 탑재 공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미국의 원자력 추진 항모보다 작전 거리도 훨씬 짧다. 이에 비해 미국은 니미츠급 항모 10척과 최신형 제너럴 포드급 1척 등 모두 11척의 항모를 보유하고 있는데 배수량 10만 톤급 안팎의 대형 핵추진 항모다. 마무리 작업을 거쳐 2022년께 미 해군에 인도될 예정인 케네디함은 미국의 두 번째 차세대 제너럴 포드급 항모로 한 번 핵연료를 교환하면 니미츠급의 2배인 25년 동안 운항할 수 있다. 내장된 2대의 원자로에서 니미츠급 항모의 3배에 이르는 60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이는 버지니아주 햄프턴시 모든 가구의 전력 사용량과 맞먹는다고 미 안보 전문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전했다. 전투기 이륙 방식도 아직은 수준 차이가 크다. 산동함은 앞부분이 들려있는 스키점프식 활주로를 쓴다. 스키점프 활주로를 이륙하면서 양력을 받아 전투기가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케네디함은 니미츠급의 증기식 사출기보다도 더 진화한 전자기식 사출기를 쓴다. 사출기는 증기나 전자기의 힘으로 몇 초 안에 시속 250km 이상으로 가속해준다.
사출기가 있으면 시간당 출격 횟수도 2배 이상 늘릴 수 있는데 케네디함은 산둥함에 견줘 전투기를 2배나 실을 수 있으니 출격 가능 전투기 수는 4배에 이르는 셈이다. 항모 전투력이 함재기를 얼마나 많이 효율적으로 띄우고 내리느냐에 달려있는 점을 고려하면 두 항모의 전투력 격차가 상당히 크다는 걸 짐작할 수 있다. 산둥함이 길이 315m의 만재 배수량이 약 7만 톤급인 구형 중형 항모라면 케네디함은 길이 337m의 만재 배수량 10만 톤을 웃돈다. 갑판 크기와 만재 배수량 차이는 적재 화물량의 차이를 의미한다. 산둥함은 중국이 러시아의 수-33을 복제해 개발한 중국산 함재기 젠-15를 36대 실을 수 있다. 젠-15의 수를 줄이고 대잠수함 능력을 갖춘 최신의 Z-18 헬기 등을 실으면 44대까지 적재가 가능하다. 이에 비해 케네디호는 90대의 함재기를 실을 수 있다. 주요 전력은 스텔스 기능까지 갖춘 최신 수직 이착륙기 F-35C다. 4. 5세대 다목적 함상 전투기인 FA-18, EF 슈퍼호닉 25대, 공중조기 경보기 6대, CED 수송기 2대, MQ-25 스팅레이 무인 공중급유기 등도 운용한다. 움직이는 첨단 공군기지인 셈이다. 중국의 항모 굴기 속내와 미국의 고민 전문가들은 산둥함이 아직 미약하지만 더 큰 중국 함대를 건설하기 위한 계획의 디딤돌로 본다. 첫 항모인 랴오닝함이 시험 제작이었다면 산둥함은 실전용이며 세 번째나 네 번째 항모부터는 전자식 사출기를 도입하거나 핵 추진 항모로 건설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해군의 아버지로 불리는 류화칭 제독은 1단계는 오키나와에서 대만에서 필리핀에서 보르네오를 잇는 중국의 앞마당. 2단계는 일본에서 마리아나 제도에서 괌에서 사이판에서 캐롤라인 제도를 연결하는 원해. 3단계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포함한 전 세계로 작전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진인한 전 중국 국방대학 전략연구소장은 최근 중국 중앙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인이 말하는 항행의 자유는 그들의 자유일 뿐 우리는 자유롭지 않다. 우리는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아덴만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며 미국에 대한 도전 의지를 감추지 않았다. 막강해 보이는 미 해군도 고민은 있다. 주력인 니미츠급 핵항모는 상당수가 1970에서 1980년대에 제작돼 노후화되면서 정비 기간이 늘고 있다. 이를 점차 보드급 차세대 항모로 대체한다는 계획이지만 문제는 비용이다. 첫 3세대 항모인 제너럴 포드함에는 130억 달러의 제작비가 들었다. 게다가 퇴역하는 니미츠급 항모의 해체 비용만 한 척당 7억 5천만에서 9억 달러에 이른다. 핵연료 교체 시대 규모 창정비 기간만 3년 6개월, 비용은 26억 달러에 이른다. 포드급 항모의 전자식 사출 장치 등 신기술의 실효성을 두고도 시운전 과정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등은 전했다. 군수조선업에만 특화된 미국보다 민간과 군수산업이 선순환하고 있는 중국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서구의 일부 전문가는 중국이 최근 중국 선박중공과 중국 선박공업을 통합해 세계 최대 조선사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항모 건조 등 해상 전력 강화에 있다고 본다. 미중 항모 대결의 승부는 건조 능력 등에서 갈린다는 뜻이다. 미야마사자. 중 러시아 과학기술 등 전방위 협력 강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등 서방 국가의 제재에 맞서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양국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29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2020년을 러시아 중국 과학, 기술, 혁신 협력의 해로 지정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에 따르면 내년에 양국 사이에 이뤄질 과학기술 협력 프로젝트는 800여 건에 달한다. 중국 외교부는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이 유망한 분야로 통신기술,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을 꼽기도 했다.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은 이미 민간 기업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는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주립공업대학과 연구 및 대학원생 훈련 등에서 협력하기로 하는 등 최근 6개월 새 최소 8곳의 러시아 대학 및 연구소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거나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러시아 최대 통신사인 모바일 텔레 시스템즈와 러시아 전역의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약을 맺기로 했다.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의 거대 인터넷 기업들도 러시아 기업들과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로봇, 얼굴 인식, AI 분야 등에서 양국 기업의 협력도 확대되고 있다. 양국의 이러한 협력 강화는 미국 등 서방 국가의 제재에 맞서고자 하는 공동의 이해관계에 기반을 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유럽은 2014년 3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것 등에 책임을 물어 러시아의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이후 러시아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1.2% 수준으로 떨어졌다. 중국도 화웨이 등 중국 기술 기업들의 급격한 성장을 우려한 미국의 제재로 첨단 과학기술 취득이나 중요 부품 수입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방 국가의 제재라는 동병상련의 처지에 놓인 중국과 러시아는 과학기술은 물론 군사, 외교 등 전방위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6월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만나 양국 관계를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인 신시대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중국은 러시아 S-400 항공 미사일 시스템을 당초 계약보다 앞당겨 도입했으며 지난 7월에는 양국 군용기가 한국방공 식별구역에 무단 진입해 동중국 해와 동해에서 합동훈련을 하기도 했다. 지난 27일에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 해군이 사상 처음으로 3개국 해군 합동훈련을 나흘 일정으로 시작했다. 훈련 장소는 세계에서 군사적 긴장이 가장 첨예한 헤로인 호르무즈 해협 인근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하고 육자회담 재개를 제안하는 결의안 초안을 함께 제출하기도 했다. 러시아의 국제정치 전문가인 아르티옴 루키는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와 중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은 연구개발 등에서 양국 협력이 강화되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SCMP는 중국은 재료공학, 로켓, 항공엔진, 미사일 방어 등에서 러시아의 앞선 기술이 필요하며 러시아도 급속하게 발전하는 중국의 첨단 기술을 원하게 됐다며 다만 중국이 러시아를 기술 분야에서 따라잡을지 모른다는 우려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만이 러시아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